네, 부동산법 기출문제 도시개발법에서 네 번째 파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실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의 중간 단계로서 우리 앞에 첫 번째 단계에서 도시개발 구역 정하는 거 배웠고, 개발계획으로 지정권자가 지시하는 계획을 수립해주고, 그 다음에 시행자도 정했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죠. 이게 공사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설계도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공사계획을 만들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단계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실시계획은 지시하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는 설계도, 자금계획,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첨부되고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계획은 1번에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고, 자, 실시계획에는 이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또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것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나왔네요. 실시계획을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계획 평면도나 계략 설계도가 이게 바로 설계도서입니다. 설계도서라고 해석해서 실시계획을 인가신청서 같은 걸 제출할 때는 이런 계획 평면도 같은 설계도서를 함께 첨부해야 되는 거죠. 자, 설계도서와 자금계획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실시계획에 인가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맞고, 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고시가 됩니다. 그럼 그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이 같이 고시가 되면 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고 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답니다. 본다. 자, 이게 의지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돼서 같이 고시가 된다. 그러면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때문에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 자, 4번. 자, 실시계획을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어서 실시계획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이렇게, 자, 지정권자가 자기 자신이 시행자가 되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고, 또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나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자, 그 다른 법에 있는 30가지를 자, 같이 인허가 의제사항 같은 게 있을 때 그쪽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해서, 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고시가 나오면 다른 법에 여러 가지 인허가 의제사항이 30여 가지가 우리 법에 있는데 그 30여 가지에 대해서 그쪽 행정기관들하고 미리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갔을 때 관련 인허가 30가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때 5번을 보시면 4번의 경우, 자,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만약 의견 제출 20일 안에 없을 때는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번하고 5번이 실시계획의 작성과 인가를 할 때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자, 관련 인허가 30가지 같은 것들, 30가지 여러 가지 인허가가 있습니다. 다른 법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됐을 때는 실시계획은 인가 고시가 나오면 사업시행자한테 관련 인허가 30여 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는 거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조금 까다롭죠.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관련 인허가 같은 것들을 같이 내주기 위해서 30여 가지 인허가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관련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 요청을 하면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20일이 되는 겁니다. 정답 5번. 자, 실시계획의 인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맞죠? 아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은 거를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사업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키는 거, 또 사업시행 비용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틀렸습니다. 자, 사업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키는 변경, 그 다음에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이렇게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사업비도 증감할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경미한 사항 두 가지는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 정답이 이거 2번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인데 다만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키는 경우하고 이건 감소만 들어가고 하나 추가하면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사업비는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가하고 감소시키면 그게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자, 요 2번 지구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직접 만들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자기 하급자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 거고 만약에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면 자기 아래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거죠. 자, 우리 이거 3번 질문은 하급관청의 의견 청취라고 하셔야 돼요. 하급관청의 의견 청취를 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면 자기 하급자인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의견을 들어서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3번, 4번 실시계획에는 설계도, 사업, 자금계획 같은 것들을 명시하고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자,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거 앞에서 본 질문이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답은 아까 자, 여기서 2번으로 확인이 됐죠. 자, 3번 문제로 가보시면 자, 3번 문제는 자, 실시계획 설명에다 틀린 것은 31회 문제입니다. 또 나왔던 질문이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자,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직접 만들거나 인가하는 경우에는 자기 하급자,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하급관청 의견 청취입니다.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나왔을 때는 실시계획을 자기가 직접 만들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하급자 의견.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권자 본인 자신이 시행자면 실시계획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작성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까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었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종전 도시관리계획은 이거는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는 거지 종전 도시관리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4번 질문은 실시계획의 고시 내용 중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들은 새로 실시계획 나온 거랑 안 맞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종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는 거지 종전 도시관리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4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실시계획에 인가했다. 실시계획 인가하면 아까 관련 30여 가지 인허가를 같이 받은 것으로 보죠. 미리 협의해서. 그래서 여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도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할 때 그쪽 행정기관의 장하고 업무 협의해서 실시계획에 인가가 나오면 30여 가지 인허가 같은 것들을 같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사업계획 승인도 받은 것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보시면 자,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냐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자기 하급자인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거니까 시군구청장 의견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실시계획을 제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나 대도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하급관청 의견 청취 나왔던 게 계속 나오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 사업의 명칭, 목적,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해야 된다. 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이번 지문의 해설은 사업의 명칭이나 목적은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은 통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등기소에서 도시관리계획 내용 자체를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나서 나중에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이 있으면 통보하는데 이 사업의 명칭이나 목적 같은 것들은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나왔다는 걸 기재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하수도법에 의한 여기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에 관한 허가에 관하여 자, 관련 이런 30여 가지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면 지정권자가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들은 20일안에 의견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협의하면 여기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4번 아까 우리 보신 거죠. 자,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사업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자, 100분의 10 그 범위 안에서 감소할 때 경미한 변경이니까 100분의 20이라고 나오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자, 받아야 한다고 하셔야 되겠죠. 사업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할 때만 경미한 변경이고 100분의 20이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5번은 시행자 이거 변경 사유죠. 도시개발 구역에서 시작해가지고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보신 거고, 요거는 이제 경미한 변경이고, 4번은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지정권자가 관련 인허가 30가지를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아까 2번 문제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나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2번 지문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했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고시하고 나면 이게 이제 사업의 명칭이나 목적은 등기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2번 틀린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고 나면 관련 내용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의 위치, 면적, 시행자, 시행방식, 사업 시행 기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같은 것들을 고시한다. 자, 그런데 지정권자를 위해 고시 내용 7개 중에서 1호부터 6호까지는 등기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하고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나왔을 때는 등기소에 통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은 고시 내용으로 발표가 되긴 되지만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은 아니고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은 1번부터 6번까지만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제가 심화요약집, 핵심 요약집에 넣어놨으니까 관련 내용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또 실시계획 문제로 틀린 겁니다. 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포함이 돼야 되죠. 자,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자기 하급자인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 의견이 틀렸습니다. 이게 나왔던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는 설계도서가 들어가고 설계도서가 축척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 위치도 같은 것들도 설계도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축척 같은 걸 바꾸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설계도서, 위치도도 설계도서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관련 인허가 같은 거 의제를 받으려면 실시계획 인가신청할 때 관련서를 함께 내고 지정권자가 그 서류를 받아서 아까 30가지 여러 가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관계행정위원회장한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또 나왔네요.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할 때는 변경인가를 안 봐도 되는 거니까 5번 질문 맞는 거죠. 나머지 5문제를 보시면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나왔던 질문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아까 이 앞에 문제에서 이런 거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니까 좀 별도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